소득에 관련된 세금은 우리 법인세든 법인세의 지방소득세든 법인세의 노후촌 특별세든 이거에 대해서 납부할 때에 우리가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죠. 그죠? 그러면 소득세에 관련된 얘네들이 송금 불산입이라면 반대로 납부했던 게 과호납 환급이 되면 들어왔을 때에 얘는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갈 때 우리가 송금불산이 비용으로 인정 안 했잖아. 그러면 과호납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데 이걸 수익으로 처리하면 그걸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보유세에 대해서 보면 우리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있죠? 얘는 납부할 때에 얘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죠. 우리 세금과 원가 비용 처리하는 거 인정을 하죠. 그러면 얘가 과호납급에 환급이 발생을 하면 얘는 입금으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입금으로. 한마디로 수익으로 처리하면 잘했다. 그냥 그걸로 끝이 잡이익이든 이자 수익이든 돌아오면 이거는 조정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납부할 때 비용 처리했었거든. 그럼 얘 둘이 서로 반대죠. 그런데 여기에 얘 둘 다에 소득세든 보유세든 둘 다 우리 환급 가산금이 생긴다면 환급 가산금은 환급 받을 때에 국가가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이자 성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환급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가 잘못해서 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세금 형태든 간에 환급 가산금은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할 거예요. 한마디로 입금으로 처리 안 했으면 수익 처리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수익 처리했다면 전부 다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입금 불산입이라고 두 개 말한 게 있는데 자, 이 두 개의 소득 처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 입금 불산입이면 가산 조정이에요, 차감 조정이에요? 차감 조정이죠. 차감 조정인데 소득 처분이 뭐뭐 있다라고 했죠? 유보하고 기타. 유보 냄새 나나요? 전혀 안 나죠. 그래서 얘 기타예요. 기타로 소득 처분하는 것들이 지금 과목별 세무조정이 많이 없어서 일반 세무조정에 많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얘도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구분이 좀 명확하죠. 그러면 시험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 지우고 잠깐. 예. 자, 시험에서 과호납금하고 환급가산금하고 받았다가 법인세 세트로 나오기도 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세트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정해 줄 게 다르겠죠. 그러면 자,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첫 번째 법인세 환급금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고 그리고 법인세 환급 가산금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 120만 원을 받으면서 장부에 차변에 뭐 보통 예금으로 120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잡이익이다 120만 원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혹은 잡이익 100만 원, 이자 수익 20만 원 어떻게 처리하든 간에 대변에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이 법인세 환급금도
입금으로 안 볼 거고, 그리고 환급 가산금도 입금으로 안 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분계 자체를 우리는 전부 다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입금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서 세무조정에 입금 불산입, 법인세, 환급금 100만 원, 기타, 그리고 입금 불산입, 법인세, 환급 가산금 20만 원, 기타,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해가시죠? 지금 법인세인 경우에요. 지금 얘는 법인세인 경우, 그때는 조정이 두 개가 등장을 할 거예요. 두 개가. 자, 그런데 만약에 재산세 환급금 100만 원 하고 이 재산세 환급 가산금 20만 원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래서 장부에 이 앞과 똑같이 보통 예금의 120만 원, 자비이익이다 1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자, 재산세 환급금은 납부할 때 비용 인정했기 때문에 돌아올 때 입금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자비익 처리한 거 문제 없어요. 수익 처리한 거. 그런데 환급 가산금은 입금 불산입 할 거죠. 그래서 얘 생각을 말하면 지금 얘는 보통 예금으로 100만 원, 자비익 100만 원 이렇게 처리했으면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세무 조정을 하면 이때는 입금 불산입, 재산세, 환급 가산금 20만 원, 기타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얘만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세금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세금인지 소득의 법인세랑 관련된 건지 아니면 보유세랑 관련된 건지. 자, 다음 자, 우리가 돋볼 게 유가증권의 평가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안 일어난 거잖아요. 실제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그랬죠. 진짜 돈 벌어야지 너 돈 벌었다고 세금 내라고 할 건데 기말에 평가에서 평가이익 가지고 돈 벌었다라고 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부에 자, 첫 번째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자, 우리 회사가 장부에 단기매매 증권 100만 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세법은 유가증권의 평가 인정 안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인정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세무조정을 하면 자, 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성격이 뭐죠? 평가이익의 성격?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평가한 것도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수익으로 처리한 거고, 자, 단기매매 증권의 성격은 뭐죠? 너무 얘네들 성격을 오랜만에 바라봤나요?
자, 얘는 자산이죠. 그러면 지금 수익 아니야? 그리고 이 자산을 지금 아니니까 줄여란 이야기죠. 자산의 감소가 우리 소득처분 뭐였죠? 자, 자산의 증가로 인해 차이가 나는 건 가산조정 유보. 자산의 감소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건 차감조정 유보. 그랬었죠. 그럼 자, 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아니야? 입금 불산입. 자, 얘는 단기매매 증권 100만 원 차감조정 유보 발생이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언제 추인하냐면 처분 시 추인할 거예요. 처분할 때에. 자, 그럼 자, 반대로 만약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었다면 진짜 손해본 거 아니잖아. 그러면 송금불산입 단기매매 증권 100만 원 가산조정 유보 발생 처리해 둘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이해갔죠? 진짜죠? 자, 그럼 제가 항상 그런 말 할 때는 그 다음 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을 볼게요. 자, 장부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뭐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우리 법인세법은 유가 증권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얘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럼 세무 조정을 할 건데, 자, 이번에 그럼 거꾸로 볼게요. 지금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높이지 말라는 거죠. 소득 처분이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차감 조정 유보라고 했죠. 그럼 거꾸로 가보면 얘가 차감 조정의 유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자, 그럼 차감 조정의 세무 조정은 뭐죠? 송금 산입 혹은 입금 불산입이죠. 뭐 쓸까? 송금 산입 쓸까? 아무거나 써도 돼요. 왜냐하면 자, 얘는 성격이 뭐죠? 자본이잖아. 그죠? 그럼 얘 송금 산입이든 입금 불산입이든 수익이든 비용이든 처리한 적이 있나요? 없는데 지금 너 이거 번 거 아니야 라고 차감 조정하면 말이 되나요? 앞에 단기매매 증권은 이 앞에 수익으로 처리했으니까 아니야 라고 했고 비용 처리했으니까 아니야 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수익 비용 처리한 적도 없는데 가산조정 차감 조정 할 수가 없잖아. 정말 이해가시나요? 진짜 이해갔죠? 그래서 바로 역조정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정이 2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차감 조정 유보를 위해서 차감 조정이 나와요. 하지만 실제로 장부에 지금 우리는 이익으로 입금으로 처리한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역조정이 와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때문이다 라고 쓸 거예요. 그럼 얘 성격이 뭐라 그랬죠? 자본을 건드리면 소득처분 뭐? 기타. 그래서 얘는 기타가 되게 될 거예요. 자,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이익 아니야, 평가이익 맞아. 이것만 평가이익 맞아. 평가손실 아니야, 평가이익 아니야. 이렇게만 조정하면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수익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 높이지 말라고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바로 역조정 들어와서 이익에는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그 차이가 기타다. 이렇게 처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죠? 우리 회계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할 때나 처분할 때 좀 단기매매 증권보다 생각 많이 해야 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세무조정까지 그렇더라 생각해서 2번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얘 불편한 애인데 얘는 단기매매 증권처럼 간단하지 않더라.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고
얘는 무조건 역조정 가서 그 이유가 얘 성격 때문이잖아. 자본. 그러면 자본, 기타 얘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한 개 더. 우리 만기보유증권도 봐야지. 예. 예. 당연히 얘는 추인해서 없애야죠. 얘가 매도가는 증권이 사라질 땐 다 없어져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회계상 장부에는 매도가는 증권이 높아져 있지만 세법상 장부에는 매도가는 증권이 높아져 있지 않겠죠. 그러면 그 차이를 위에 왜 지웠지? 유가증권. 자, 다음 3번은 만기 보유 증권. 자, 만기 보유 증권의 평가 분계가 어떻게 되죠? 기말에 우리 삼각후 원가법. 그것 때문에 제가 회계 처리할 때 한 거예요. 우리 삼각후 원가법 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 장부에 회계 처리한다면 대변에 이자 수익 여기에 보통 예금인데 액면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고 근데 유효 이자가 13만 원이라고 하면 3만 원만큼 상가액만큼 만기 보유 증권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만기 보유 증권 삼각후 원가법으로 얘 높여준 거죠. 자, 그럼 얘도 유가증권의 평가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10만 원은 실제로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지. 10만 원은 3만 원 지금 내가 번 건가요 실제로? 아니죠. 3만 원은 지금 만기 보유 증권 높이고 있는 거지. 나중에 만기 보유 증권을 주면서 돈을 받을 때 그때가 실제 내 돈이 된 거잖아. 그 전까지는 아직 내한테 실현된 게 아니죠. 그런데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것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3만 원은)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하면 얘 입금 아니야 입금 불산입 만기 보유 증권 3만 원 얘도 차감 조정에 유보 발생으로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얘 만기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사올 때는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할인 발행된 거 사왔기 때문에 작은 돈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내가 준 돈보다 더 많은 액면 금액으로 받게 되겠죠. 그때 추인하면서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우리 법인세법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자, 우리 국고보조금 있죠. 우리 정부 보조금. 자, 국고보조금을 법인세법은 입금으로 인정을 해요. 법인세법은. 그런데 자, 우리 회계에서는 이 국고보조금을 우리 어떤 성격으로 처리를 하죠?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나 아니면 부채로 처리를 하죠. 부채로. 그죠? 그럼 둘이 생각이 틀리죠? 그죠? 그래서 국고보조금 받으면 입금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로 처리를 했다면 유보라고 처리를 할 건데 시험에 나오면 꼭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자본으로 처리해요. 아니 자본세에 적혀있어요. 우리 또 잉여금 처리했다고. 그러면 소득 처분을 기타라고 하라는 거겠죠. 입금 산입시켜 놓고 자본 처리했대. 그래서 기타라고 하긴 할 건데
이걸로 처리하면 지금까지 이걸로 처리한다라고 했다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자본으로 처리했대, 잉여금으로. 그러면 소득 처분은 기타로 하는데 일단 그 전제 조건이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입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얘를 입금으로 보고 있다는 건 우리 회사 거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짜리 기계 장치를 샀어요. 근데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4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가 우리 회계장부상의 내 거는 600만 원만 인식하죠. 차감 계정 달아버렸잖아. 그죠? 근데 법인세법은 얘를 입금으로 본다는 건 내 거 1,000만 원을 다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국고보조금 400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 관리해 가면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한 방에 감가상각할 거예요. 그게 일시상각이에요. 그래서 입금으로 처리하고 나서 얘를 한 방에 감가상각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문제 나올 때 일시상각 충당 대상이 아니다 이런 표현 적혀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문제를 봤는데 한 방에 감가상각하고 없애버렸는데요. 이런 이야기 할까봐. 그래서 국고보조금 문제 나올 때 세무 1급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일시상각은 국고보조금만큼 어차피 입금으로 잡았다가 전부 다 얘를 다 없애버리도록 송금산입에서 감가상각을 한 방에 한 걸로 처리해서 날려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한 600만 원만 가지고 회계에서도 비용 처리할 거고 세법도 그것만 가지고 한도 계산하면 서로가 또 정확하게 차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중으로 관리 안 해도 되도록 얘는 일시상각하는 걸 허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용어지 일시상각 시켜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건 아니고 일시상각의 의미가 이 국고보조금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외 나머지는 우리가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봤던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좀 떠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자, 저와 같이 문제를 보면서 또 차이점이 있거나 알아야 되는 거 있으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608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문제 보면서 자, 608페이지에 4번. 자, 소득금액 조정할 개표 문제 608페이지. 첫 번째 1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이용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 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자, 전기오류 수정이익이 있는데 300만 원이 있네요. 자, 영업외 수익에 포함된 것으로서 전기 법인세 과다 납부분을 환급받은 것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얘는 지금 어떤 세금이 환급받은 거죠? 법인세죠. 법인세는 우리가 납부하면 송금불산입, 어떻게든 돌아오면 입금불산입인데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했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얘는 입금으로 보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입금불산입, 전기오류 수정이익 금액 300만 원. 자, 소득 처분은 뭐죠? 기타. 유무는 아닐 거잖아. 그러면 기타로 처분하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감가상각비가 1,500만 원이 있네요. 그런데 세법상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2천만 원이며 전기 감가상각 부인액이 500만 원 있대요. 얘 어째란 이야기죠? 지금 올해 신부족액이 있죠? 얼마 신부족액이죠?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한도로 과거에 부인했던 거 추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 500만 원
이 부인된 게 있으니까 전액 다 추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추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송금산이 저는 감가상각비라고 쓸 거예요. 이제 차감 조정의 유보 그렇죠. 감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국고보조금 보면 자, 1,000만 원인데 회사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동 국고보조금은 압축 기장 충당금이나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말 표현 쓰는 이유가 앞에 제가 일시상각으로 한 방에 다 없애버릴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잖아. 입금으로 처리했다가 바로 전액 송금 처리하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 해줘야지 입금으로 처리하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입금으로 처리할 건데 얘가 지금 자본조정으로 처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처분을 기타로 잡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입금 산입 국고보조금 1,000만 원 얘는 기타다. 자, 세계 조정 이해가시죠? 다음 이제 645페이지로 갑시다. (645페이지) 4번 문제 볼 거예요. 우리 그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입력할 줄 알잖아. 안 써봐도 되겠죠? 어떤 생각인지만 알면 되니까. 우리 F3호 조정 등록이랑 사용 방법의 차이는 없어요. 자, 이제 4번에 1번 볼게요. 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1,300만 원을 출자 전환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으며 출자 전환 시 주식 시가총액은 1,000만 원이다. 단 세무상 이월 교손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사실 이거 회계 기준하고 세법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럼 회계 기준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죠? 이 회계 처리 틀렸어요. 자, 주식의 시가가 그렇지 초과이익이 없어야 되죠. 우리 주식 발행했어요. 돈 받았다면 얼마 받죠? 1,000만 원 받을 거잖아. 그럼 1,000만 원 주고 1,300비를 안 갚아도 된대. 그럼 300원 뭐죠? 그렇지 채무면제 이익이 나와야지. 회계 처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주식 발행 초과금했잖아.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 회사가 장부에다가 우리 장기 차입금인가요? 1,300만 원 대변의 자본금 1,0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300만 원 이렇게 썼는데 법인세법은 장기 차입금 1,300만 원 대변의 자본금 1,000만 원 채무 면제 이익이다 300만 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분계 이 비슷한 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땅 팔면 얼마 받을 수 있고 주식 발행하면 얼마 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 초과하게 받으면 우리는 채무 면제 이익이다. 그게 원래 회계 기준도 그렇게 처리해야 정상인 건데 지금 얘가 잘못 처리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300만 원만큼 입금으로 봐야 되겠죠.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볼 거니까. 그러면 얘는 입금 산입 그리고 채무 면제 이익을 쓰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든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얘 차이는 얘 성격이 뭐죠? 그렇죠. 얘 성격이 기타가 아니지. 성격은 자본이지. 그죠? 그럼 자본을 건들면 우리는 기타라고 했죠. 그래서 기타. 전에 누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말 하더라고. 소득금의 조정학계표에서 소득처분 모르겠으면 일단 기타 써놓고 본다고. 왜냐면 기타로 하는 과목별 세무조정이 많이 없고 이쪽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자본 건드리는 내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과목별 조정은. 그래서 여기는 좀 기타가 꽤 많이 있어요. 자, 다음 2번을 보면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차량 수선비 340만 원을 회사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차량 유지비 340만 원. 이건 뭐 다른 법인세 지식이 아니라 이건 누가 부담해야 돼?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비용 처리했죠. 그럼 당연히 이 비용 우리 업무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이겠죠. 그리고 이 340만 원은 그럼 소득 처분은 뭐죠? 당연히 사용한 사람 하는 거니까 상여죠. 이제 우리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 그렇죠?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아래에 3번에 회사 회계 담당자가 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5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제가 얘 찡하게 따라올 거라 그랬죠. 토지 취득세를 뭐라고 처리했죠? 세금과원가 처리했잖아. 그럼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세금과원가 비용 아니야. 송금불산입. 그러면 소득 처분은 그래서 까먹었구나. 우리가 너무 F4번에 유보 발생해서 토지 처분할 때 할 거죠. 우리 제일 처음 할 때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 좀 가도 계속 얘 볼 거라고 했던 게 얘 때문이에요. 얘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자, 우리 지금 컴퓨터 켜져 있죠? 아무 지금 회사 상관없어요. 소득금의 조정학계표 열어봐요. 소득금의 조정학계표 여셨죠? 그리고 가산조정 쪽에서 F4번 누르고 토지라고 치시면 F4번 눌러서 토지라고 치면 걔 보이죠? 실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때문에 여기 보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 토지 등 취득세라고 적혀 있죠. 그럼 그걸로 하시면 되겠죠. 일단 우리 지금까지 본 학습 효과로 세금과 공과 토지 취득세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혹시 또 실수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많이 썼기보다는 F4번을 제가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도 따라 써서 소득 처분 생각을 초반 말고는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이제 680페이지 가봅시다. 자, 680페이지. 다음 자료에 이용하여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를 완성하시오.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자, 법인세가 1,350만 원이 있대요.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이 첫 번째는 송금불산입,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 1,350만 원. 자, 소득 처분은 그렇죠. 기타 사회 유출이죠. 지금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열려 있으시면 F4번 눌러서 법인세 치면은 얘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퇴직급여가 적혀 있네요. 자, 퇴직급여가 4천만 원인데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규정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는 3,500만 원이다. 자, 그럼 우리는 한도 초과를 되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퇴직급여 비용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이고 임원
그렇죠. 퇴직급여 한도초가 500인가요? 500만 원. 자, 그럼 우리 회사는 한도 초과해서 줬기 때문에 비용 인정 못 받았고, 소득세는 그럼 누가 가져갔죠? 임원이 가져갔으니까 상여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감가상각비를 보면 자, 500만 원이 있는데, 자, 업무용 승용차 취득 부문으로 감가상각 범위액이 700만 원이래요. 그럼 범위액 700만 원인데 지금 500밖에 안 했죠. 그러면 200만 원만큼 지금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는 우리 송금 산입시켜라는 이야기예요. 범위만큼 업무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그럼 200만 원만큼 송금 산입을 하고, 그리고 차감 조정 유보 발생으로 뒀다가 회계 처리하면 그때 추인해 줄 거예요. 얘도. 자, 다음 지급 임차료. 이런 거 조정하기 싫어요. 전액 대표이사 사택에 지출됐대요. 이거 뭐 그냥 송금불산입 상여라는 느낌 바로 드시죠? 지금 얘네들이 우리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서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항목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유가증권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목별 세무조정이 없으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과목별 세무조정이 없으니까 따로 그냥 한번 생각하려고 한 거고, 그 외 나머지는 끝이에요. 그럼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은 어떻게 하죠?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을 때.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도 계산은 그렇죠. 최근 1년간 급상여 곱하기 그렇죠. 10분의 1 곱하기 근속 연수, 얘는 그렇죠. 월할 계산을 하죠.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미래에 어디선가 만날 거라는 예언을 하는 느낌이 드시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퇴직금 얼마 지급했대, 어쩌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몇 년 일했대, 최근 급여가 얼마래, 그럼 보고 알아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한도는 없어요. 직원들 거에 대한 거는 한도 없고, 그냥 직원들은 어차피 가져갔으니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다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 무한대로 줘도 상관없고 퇴직금에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임원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임원 상여금은 정관에 적혀 있어야지만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임원 상여금 얼마 줬대, 정관에는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적혀 있으면 상여금이랑 퇴직금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여금 지급 규정을 안 적어뒀으면 임원 상여금 한도는 0원인 거예요. 그럼 지급액 전액 다 송금부산입으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가 된 거예요. 그럼 가져간 건 임원이니까 소득 처분은 상여라고 처리할 거고. 그래서 얘는 퇴직금이에요. 상여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상여금은 규정이 있어야지 그 규정만 가지고 처리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저와 같이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는 쭉 다 봤으니까 이제 쉬었다가 저와 같이 기부금 내용을 좀 볼게요. 기부금에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갈 거 있어요.